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시죠.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처음으로 뵙습니다. 네. 저는 화면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뵀거든요. 네. 이렇게 직접 뵙기는 처음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하나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SDI가 네. 어제 뭐 분사해서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바로 아니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뭐 워낙 수요가 지금 넘치고 있잖아요. 네. 지금 23년까지 자리 못 잡으면 이거 뭐 소형업체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위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업체들이. 네. 자체 조달해서 여지껏 SDI가 돈 많이 투자해봐야 2조대, 그리고 맥스 3조인데 그 정도 투자해갖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스텔란티스죠? 스텔란티스가 지금 조인트 벤처 하자는데 보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네.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 지금 치고 들어오고 뭐 그런 상황인데 SDI 분사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네. 분사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회사는. LG나 SK 이노베이션은 네. 배터리가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분사란 말이 되는데 네. SDI는 배터리가 매출액의 80%라서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음.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전자재료 파트를 파는 거겠죠. 그래서 그건 분사가 아니고 매각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거고요. 그것도 하지 않겠죠. 그렇죠. 전자재료가 이익이 많이 나는 그렇죠. 캐시카우니까 연간 현재로서는 뭐 절반의 영업이익이 전자재료 부분에서 나오니까. 네. 그리고 에비타가 뭐 조만간 이제 뭐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한 3조 정도 되고요. 네. 그게 이제 계속 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3조니까. 네. 뭐 부채 비율도 60%밖에 안 돼서 삼성 SDI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고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원래 이제 삼성그룹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죠. 네, 투자하는 특별히. 면에 있어서 네. 뭔가 자기들의 기준이 확실히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은 이제 그 절약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네. 좀 조심스럽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LG나 SK 이노베이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뭐 크게 글로벌 배터리 성장, 전기차 부분 성장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스텔란티스나 리비안 같은 케이스는 뭐 SDI가 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그동안 이제 학습 효과죠. 네. LG나 SK 이노베이션 때문에 빠졌는데 원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죠. 네. 분사라는 거, 그러니까 분할을 한다는 것은 배터리 부분을 분할한다는 것은 SDI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게 원래 본업인데. 본업을 어떻게 네. 분할을 합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뭐 좋은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사님 마이크가 지금 약간 울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요? 위치 잠시만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가까워서 그렇죠? 네. 너무 멀진 않겠죠, PD님?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2차 전지 소재주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분위기 속에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네. 모습이니까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했던 얘기들이 배터리 셀 메이커들보다는 소재 부품 회사들이 더 좋다.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당연히 이제 우리 소재 부품 회사들이 원래는 과거에는 이제 캡티브 한 업체에만 이제 얽매여서 보통 이제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워낙 급팽창하니까 그게 이제 국내 업체들로 하나둘씩 늘어나고 또는 이제 어떤 업체들은 해외 업체들 쪽으로도 지금 늘어나고 하면서 네. 훨씬 더 성장이 셀 메이커들보다 많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 그리고 배터리가 워낙 지금은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소재 부품들이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약간 배짱을 튕길 수도 있는 네. 당분간은 이제 그런 타이밍이에요. 거기에 이제 배터리 분할 이슈들이 셀 메이커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크게 운영하는 매니저들 같은 케이스는 노이즈 싫으니까 굳이 뭐 똑같은 거니까 네. 그냥 밑에 소재 부품을 사자 뭐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분위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평상시하고는 말이 안 되는 트렌드죠. 엄마 아빠가 인기가 없는데 밑에 자식들이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현상은 뭐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 언제까지 좀 예상하세요? 일단은 올해가 전기차의 성장률이 원래 제가 이제 연초에는 한 전체 자동차 판매의 한 5에서 6% 정도를 봤어요. 네. 글로벌 전체를. 근데 지금 이제 워낙 판매가 좋고 반면에 또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들은 그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아서 네. 페네트레이션이 한 뭐 7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전 세계 신차 판매에. 네.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제 100%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올해 네. 워낙 많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절대 수치가 많이 클 거예요. 네. 전기차 판매가. 왜 그러냐면 이제 주요 세 개 지역이 다 정책 모멘텀이 있어요. 유럽은 3년간 슈퍼 크레딧이라는 걸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한 대 팔면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는 그게 한 대 팔면 1을 줬고 작년도에는 이제 약간 그보다 줄었고 네. 내년도가 마지막이에요. 네. 3년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내년 연말까지는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서 전기차를 네. 엄청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네. 돈이거든요. 네. 크레딧을 쌓아놔야지 이 CO2 배출을 갖다가 많이 하더라도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 결과금을. 수치를 보고 감안을 해주는 거군요. 그럼요. 예, 그걸 다 이제 합쳐서 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럽의 업체들은 내년도 말까지 이제 각 국가별로 내연기관차는 이제 안 팔더라도 전기차를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크죠. 네. 특히 우리 업체들한테는 미국이 보조금 자체가 내년도에 지금 디자인된 거가 많이 늘어요. 원래 이제 차량 한 대당 7,500불 최대로 7,500불을 주고 그게 이제 브랜드별로 20만 대의 리밋이 걸려 있거든요. 기존에는요? 지금은.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인프라 부양안이 어쨌든 뭐 빠르면 연말 안에 이제 그 9월 말이고 늦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연말을 넘기진 않을 거예요.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니까 거기에는 이제 최대한으로 받으면 12,500불을 받습니다. 네, 미국에서 만든 차 또는 미국 노조. 네.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네. 배터리. 장착하고 노조에서 이제 스텔란티스라든지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여기 공장에서 만들면 그 정도를 받아요. 대부분 다 그게 우리 배터리를 쓰고 있잖아요. 네. GM도 그렇고 네.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뭐 포드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의 내년도에 절대 판매가 확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신규 전기차 모델들이 나오고요. 거기 네. 배터리 용량들이 다 큽니다. 또 그래서 좋고요. 또 중국은 뭐 우리 업체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중국도 2022년까지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물론 더 연기를 할 거예요. 하는데 중국 정부는 항상 그 근처 가야지 발표를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제 야 이거 안 줄지 모르니까 빨리 사자. 네. 그 이제 프리컷 디맨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주요 대륙에서 다 그게 있기 때문에 절대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네요. 전기차 판매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소재 부품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지만 이제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고 이제 틈만 나면 올라가려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그래서 이제 유행하는 게 확산이에요. 확산. 네. 그러니까 배터리 스토리, 전기차 배터리 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반영이 안 되는 회사들, 안 되는 회사들을 찾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 찾자.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싸고 네. 반영이 안 된 신흥 SEC라든지 DI 동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고 후성이라는 종목도 네. 있고요. 그런 종목들만 이제 그것까지도 올랐죠. 네. 그것까지도 올라서 최근에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종목들 찾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죠. 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이렇게 좀 확산된 부분들도 찾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이제 열심히 서치를 하시면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럼요. 그런 종목들이 또 요즘 또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에 있는 돈은 뭐 당연히 성장주들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집중하게 되고 성장하는 파트가 뭐 이 부분이 뭐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인가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앞으로 미래 그 배터리 수요 공급 전망을 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저희는 뭐 기존에 한 2025년도에 공급이 수요를 이제 막 넘기 시작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자료 보니까 좀 땡겨졌더라고요. 2024년, 3년 막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다. 근데 지금 형태 봐서는 100기가당 100만 대로 치면 5년 안에 뭐 한 1000기가 뭐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역전이 될지 그 자료가 맞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공급이 많다고요? 공급이 역전을 한다. 네. 그거는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겠죠. 업체들의 캐파 증설 계획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딱딱딱딱 맞춰서 돌아가면서 캐파의 가동률이 얼마로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섣부른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수요, 그러니까 각 국가들의 정책에 따라서 일어나는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부분에서 보면은 어쨌든 우리 예상보다 원래 추정했던 것보다 계속 이제 수요 증가세가 강해지고 있죠. 강해지고 있어서 그렇죠. 뭐 특별하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항상 이제 왜 그러면 배터리 관련 전기차 관련 회사들은 당장 이제 뭐 1년 2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뭐 60배, 50배 막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그 좀 주식시장에 오래되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하는 질문들이 야 옛날에는 아무리 성장 산업이라도 PER 30배, 맥시멈으로 가면 40배 하면 거기가 고점이야. 근데 이놈 전기차는 왜 이러지? 왜 테슬라는 700조, 800조가 지금 몇 년째 유지되고 있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과거하고는 다른 무슨 메커니즘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건 이제 이런 거죠. PER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PER의 저점, 고점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성장률의 함수니까 보통 산업들이 한 성장 초기에 뭐 이제 막 시작을 해서 페네트레이션이 한 3%, 5%, 10% 이때까지 되게 화려하죠. 20, 30%가 딱 가면 어떤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한 30% 정도 되면 이제 성숙 시장이다. 뭐 다른 뭐 경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꺾여요 그때부터 PER이.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 PER 30배 근처면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 산업은 다른 산업이에요. 탄소 중립, 그리고 뭐 자동차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은 탄소 제로가 목표죠. 그렇죠. 그러면 0%에서 100%로 가는 시장이에요.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고 무조건 100%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내연기관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내연기관이 제로가 되면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합쳐서 무조건 100%예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30년. 그리고 현재부터 10년까지 제일 화려할 거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그냥 막 땡겨서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그 점을 좀 고려하시면
PER로 보면 비싸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참 사기는 어렵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라. 네. 그리고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싼 거, 네. 반영 안 된 거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약간 공포감이 좀 증폭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태인 것이 LFP의 패키지 기술이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면서 LFP의 충전 총량을 감안했을 때 거리가 생각보다 차이가 덜 나더라. 그리고 실제로 모델 Y의 스탠다드 모델이 생각보다 꽤 많이 가더라. 물론 이제 겨울에 또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패키징 혁명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3원기 배터리에서 LFP로의 그 어차피 공급이 배터리 공급 부족하니 그거를 막 이제 채택해서 막 쓰는 거 아닐까 하는 시장의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중국 업체들의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대상이긴 한데요. 지금 이미 이 유럽이나 미국의 업체들은 사실은 LFP 이외의 기술로 이미 세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이거를 CATL이나 BYD의 LFP를 다 가져가서 뭐 갑자기 바꾸고 이거는 이제 아닐 거예요. 아닐 네. 건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전기차의 어떤 그 배터리의 기술 네. 진화가 계속 되긴 하겠지만 그게 어떤 결정적인 이 배터리 회사의 생존을 가르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충전 인프라의 확장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빨라지고 있어서 뭐 유럽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주요 도로에 60km마다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를 했잖아요. 네. 미국도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이제 인프라 부양안에 한 50만 개의 충전소가 생길 거니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주유소에서 그냥 편안하게 기름 이만큼 남아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기름 빵이 돼도 빨간불 들어와도 물론 뭐 보험회사 부르면 또 오는 거고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우리 오는 거예요. 배터리 시장에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냥 믿을만하게 배터리 공급을 잘해주고 별로 화재가 안 나고 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뭐 911이 돼야 되나? 뭐 니켈이 많아야 되고 뭐 이런 회사가 돼야 되나?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믿을만한 파트너. 네네. 이제 그 시장을 우리가 JV로 다 선점을 했잖아요. LG도 그렇고 네네. SK도 그렇고 삼성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저는 그렇게.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은 총량이 부족하고 무조건 공급만 해주면 다 팔리는 상황이니 그렇죠. 좀 LFP든 NCM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공급을 하면서 자동차 회사들하고 같이 서로 R&D를 하고 자기들의 모델에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되는 거 이미 판이 다 웬만큼 짜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유럽에 이제 뭐 노스볼트라든지 몇 개 이제 생기는 신생 회사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업체들, 중국의 업체들 판이 이미 다 짜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과점 체제로 들어가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 잠깐 뭐 골드만 그 해외 증권사 리포트 잠깐 나온 걸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사실 2차 전지 회사들이 여러 번 속았잖아요. 그 자동차 회사들한테 해준다 그래가지고 증서를 해놨더니 안 쓰고 이래가지고 뒤집어 쓰고 적자 나고 막 했는데 이제는 그런 공포감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된 거고 이번에 깔아주는 건 뭐 조인트 벤처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아까 말씀하셨던 점유율 증가폭이 워낙 빠르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놔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적자 나거나 못 팔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 놀거나 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거의 완전히 높다. 그렇죠. 네. 뭐 이제는 뭐 수요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공급이 지금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거예요. 원재료 가격이죠. 원재료. 가장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리튬, 네. 니켈, 코발트 이런 가격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과연 전기차 배터리의 단가 하락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점을 이제 우리가 그렇죠.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배터리 가격의 하락이 제 생각에는 올해부터는 좀 멈출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네.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그게 전기차 수요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막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한 어떤 대단한 어떤 경쟁이라든지 네. 예, 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구겨 넣어 가지고 이 단위당 단가를 낮추는 그런 움직임은 글쎄요 그렇게 아주 격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그냥 이거는 무조건 이제 전기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예, 인프라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섹시한 차. 네. 예, 어떤 회사가 전기차를 기존 우리 내연기관차 고를 때 이제 그렇게 네. 보잖아요. 네. 그런 차를 잘 만드느냐 네. 이제 그런 이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예, 그 섹시한 차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올해 한 대략 지금 현재 추세 약간 그 반도체로 인해서 공급 약간 차질을 빚고 있지만 본인들이 얘기하기에 한 거의 80만 대 만든다고 했고 그리고 3분기까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80만 대에서 90만 대 정도 그 테슬라가 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만 해결이 된다면 기가 상하이 기가 베를린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130에서 150만 대 그런 식으로 하면 내후년도에 200만 대에서 그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는 과거에 없었던 자동차에서 플랫폼 같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전기차는 이해를 하겠는데 플랫폼 없는 일반 내연기관의 그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시장 형성이 애매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기존 자동차 업체도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예상도 조금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플랫폼 테크놀로지의 위력이 이제 생긴다.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한 2, 3년만 더 지나서 대수가 진짜 걔네가 원하는 대로 1년에 2, 300만 대까지 구축을 해주면 네. 그걸 가지고 진짜 다른 회사처럼 그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내연기관의 전기차가 전기차만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조금 지금 전기차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2차 전지의 증가나 이런 거는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목숨 걸고 얘네들이 지금 전기차 하는 거냐 하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폭스바겐의 ID3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판매 대수는 너희들 그렇게 준비 많이 했다는데 이거 맞는 거야? 물론 이제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됐어. 그래서 그래. 현대도 사실은 지금 아이오닉 5도 지금 미국에서 마치 할 것처럼 했는데 연말이나 내년으로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공급한다는 게. 그렇다면 야 진짜 내연기관은 지금 내연기관 차 팔아갖고 돈 버는 게 더 좋아서 이러는 그냥 쇼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 업체들이 하자고는 하는데 진짜 얘들이 할 마음이 있는 거지 하는 의문이 아직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거든요. 네, 네. 뭐 테슬라가 계속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800조씩 네. 받는 거고요. 테슬라의 플랫폼 테크놀로지만큼은 안 되지만 네.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은 그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스마트카도 있고 뭐 자율주행도 있고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는 구글, 애플 이런 빅테크들도 대부분 다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라서 서로 이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네. 만나게 될 거고 순전히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아직은 그 시장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애플이 아직 안 뛰어들어왔잖아요. 네. 공식적으로는. 예. 근데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한 지가 7, 8년 정도 됐는데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애플이 들어오면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샤오미가 한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는 그냥 차를 자기들이 원하는 차를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웃소싱을 네, 통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넥스트 레벨이에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테슬라나 리비안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을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업체들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쇼윙을 하느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니고 이제 굉장히 판매가 많이 늘고 있죠. 네. 실제로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웬만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가 굉장히 드라이브가 걸리고는 있는데 네. 아직은 이제 생산 대수를 이제 초기 단계예요. 네. 그냥 뭐 기껏 많이 만들어봤자 한 모델당 10만 대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단계고. 근데 네. 이게 이제 내년 이렇게 가면 시리즈 하나당 거의 50만 대씩 체제로 가요. ID 시리즈는 거의 50만 대 체제가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내년부터? 마련이 될 거예요. ID 시리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3, 4, 5 막 이렇게 막 나오기 네. 때문에 현대도 이제 그렇게 갈 거고 뭐 GM이나 포드도 그렇게 갈 거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를 이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기차 또는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의심할 네. 여지는 없다.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하기야 뭐 배터리 업체들은 뭐 자동차끼리의 싸움이지 뭐 자기네들은 사실 그렇죠. 상관없지. 싸우면 그러니까 아직 네. 그 판은 지금 제대로 이제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네. 빅테크들의 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이 네. 지금은 이제 고객들 생각 때문에 자기들이 전기차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네. 마음만 먹으면 삼성이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모든 게 자기들 다 있는데. 네. 이제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자연스러운. 이제는 삼성전자 뛰어들어도 돼.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네. 근데 삼성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자동차 회사가 되겠다는 게 아닌 거죠. 네. 하나의 그거는 삼성의 플랫폼인 거예요. 네. 플랫폼이 총합이 된 어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될 거라서 네. 그런 시대가 오면 이제 배터리의 성장이 이제 피크를 보일 거예요. 네. 네. 이사님, 에어컨 온도를 좀 내려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딱 좋아요. 아니 하나하나씩 자켓이 벗겨지더니 그 다음에 소매를 올리고 계셔서 토론이 좀 열대해져서. 네네네. 네. 그래서 온도를 좀 지금 낮춰드릴까라는 괜찮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배터리 이제 이야기, 업체 이야기 좀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삼성 SDI 얘기는 했는데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배터리랑 석유가 떨어져 나가게 됐잖아요. 네. 앞으로 조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의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네. SK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뭐 다른 사업들 좀 붙이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는 것 같은데 배터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떨어져 나간 배터리를 사야죠. 그렇죠. LG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떨어져 나간 배터리를 사야지. 그거를 뭐 굳이 더 이상 붙잡고 있거나 네, 미련을 가질 필요는 가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DI하고는 거꾸로죠. 그렇죠. LG나 SK의 경우는 SDI하고 전혀 거꾸로라서 아우, 에너지 솔루션 업체들이 나가버리면 사실 기존 주주들은 진짜 좀 되게 섭섭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굉장히 기존 주주들한테 기분 나쁜 일이에요. 네. 팩트 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장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장 전략을 좀 쓰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른 비배터리 부분들을 많이 이제 육성을 할 거고 또는 이제 배터리 필요한 소재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LG 화학도 그렇고 SK 이노도 이제 뭐 하게 될 거고 이제 그렇게 할 건데. 네. 근데 이제 그거로 이제 완전히 달래기는 그렇지. 좀 어렵죠. 그러면은 역시나 남아있는 LG 화학과 남아있는 SK 그 이노베이션이 일종의 그 소재 업체가 되든 무슨 업체가 되든 그런 쪽으로 그 지금 지향은 굉장히 강해지겠네요. 네, 그런 쪽으로 방향이 많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LG 화학 같으면 뭐 양극재라든지 네. 또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 네, 네. 뭐 도전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회복은 되겠죠 가치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자리를 좀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죠. 너무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내 몸의 3분의 2가 빠져나가는 거죠. 거의 그 이상이죠. 지금 상황이 보면. 네. 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해서
개인적인 궁금함도 전 이미 빠져나왔고요. 네, 네. 이득 공부 네. 빠져나왔는데 네, 개인적인 사심도 조금 들어간 오래 두고 질문이었던 것 있으면 같습니다. 수익이 꽤 나셨겠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DI로 다시 넘어오면 SDI가 우리가 이제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만큼 지금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뭐 투자해봐야 2조, 끽하면 3조. 아 사실 끽이 아닌데 굉장히 많은 돈인데 예전으로 치면. 근데 지금 사실 그 정도 부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 10기가 정도 공장 만들려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10기가 하면은 요즘은 한 뭐 7천억, 8천억. 아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네, 옛날에는 이제 그게 1조가 넘었었는데 네.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죠. 네. 낮아지고 있어서 뭐 3조 정도 투자한다면 뭐 그래도 한 3, 40기가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건 아니에요. 1년에 그 정도씩 계속 늘리면 크죠. 그럼 이거 저가 먼저 공부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략 한 2023년도에 전기차 그 판매 대수를 대략 어느 정도? 2023년이요? 네, 대략 그 정도?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글쎄요. 올해가 한 500만 대? 500만 대 좀 넘겠죠. 500만 대. 500에서 600만 대 사이 정도 된다고 보면 네. 그 내년부터 뭐 매년 한 30%씩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면 700 거의 한 2023년이면 거의 1000만 대 육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가로 따지면은 1기가당 만 대 정도 되는 거죠. 글쎄요. 계산을 예. 1기가당 만 대 정도 되니까 와 그러면 어쨌든 그 에너지 그 2차 전지의 성장률은 매년 30% 이상 30%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전기차 증가 속도가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30%에서 1000기가네요. 1000기가 그죠? 예. 1000만 대 1000기가. 그럼 그렇죠. 1000기가 지금 현재 추세면은 언제 1000기가 되는 건 대략? 뭐 생산 캐파 말씀. 예, 생산 캐파가 1000기가 되는 그 시점이 지금 좀 생산 캐파 증설이 좀 빨라지고 있으니까 거의 2024년? 2024년. 네, 4년 정도쯤 되면은 수율이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노스볼트나 뭐 이런 큰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 회사들이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 네, 그렇죠. 네. 이제 막 아마 내년 아마 거의 하반기부터는 매스 프로덕션에 들어가려고 이제 노스볼트는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과연 그게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업체들은 이제 초기 업체들이니까 잘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마지막 마무리 네, 질문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그래도 마지막 지금 제가 현장 기술자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보면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4680인가요? 4680 뚱땡이 그 캔 같은 건전지 이거 열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다.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나 뭐 지난 벌써 이제 1년이나 됐는데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하고 나서 전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그 시제품도 제대로 별로 안 나왔고 그러면 뭐 LG는 해주겠다고 얘기한 게 이제 또 했지만 그것도 또 제품 제대로 나오고 수율까지 잡으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이제 테슬라가 뭐 작년 얘기할 때 막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휘청휘청하게 만들었듯이 뭐 제3의 이제 배터리 업체로 등극하기까지는 그게 위험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요? 한국의 업체들한테? 제가 아마 저번에도 여기 나와서 얘기했을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가 완전히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면서 자기가 마이웨이를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내재화라는 것이 완성차 업체들이 자기가 배터리를 A부터 Z까지 다 만들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어차피 코스트를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절감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자기가 그거를 A부터 Z까지 다 하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이번에 리콜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GM하고 LG가 이제 걸렸는데 만약에 GM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그치. 그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배터리를 한 업체들도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본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원래 되게 야근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네, 폭스바겐의 DS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양반도 워낙 구매 담당으로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서 네. 업체들을 계속 경쟁시켜요. 네. 경쟁시키면서 이제 자기들이 조금 이제 펄치싱 파워를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다. 뭐 이렇게 정도 판단을 하시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다른 배터리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좀 뒤처지는 것 같냐 아니냐 이런 것들만 이제 점검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뭐 그러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산을 많이 그렇지. 해볼수록 점점 이제 경험이 쌓이고 기술력도 쌓이는 비즈니스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기가 힘든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업체들이 계속 주도해 나갈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으니까 정말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면 네. 그러면 2차 전지주 투자하실 분들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보유하신 분들은 네. 보유하시고 보유 안 하신 분들은 네. 뭐 이제 좀 덜 오른 것들 잘 찾아서 네, 들어가라. 네, 왜냐하면 네. 절대 수치 자체가 클 것이다. 수요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또 투자 전략 세우실 때 명심해야 될 포인트들 미처 말씀 못 해주신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너무 비싸진 거는 사실이고요. 네. 많은 이제 뭐 여의도의 매니저분들은 사실은 이거 지금은 사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많은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전기차 판매가 이제 확 좋아지는 게 이제 사실은 뭐 거의 확정적이라서 계속 그냥 이 랠리를 즐기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아직 이제 한번 진입해 볼까 이러신 네. 분들은 굳이 밸류에이션 비싼 것보다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시간만 좀 기다리면 반영이 되는 업체들이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고려아연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그죠? 네. 고려아연은 재련 업체지만 네. 네. 배터리 소재 쪽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이미 했고요. 네. IR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배터리 소재용 동박 공장을 이미 짓고 있어요. 네네. 내년도 아마 빠르면 한 4분기부터 가동이 이제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LG 화학하고 그 양극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네. 이제 지을 거고요. 또 황산 그 니켈 공장도 지금 짓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기차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네.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비즈니스도 고려아연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 PBR이 이제 한 배 조금 네. 넘으니까 한 2년 정도 기다린다고 가정을 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PBR 2배 이상 가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동진 세미캠은 원래 이제 반도체용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세회로 패턴을 뜰 때 꼭 필요한 이제 감광재라는 소재인데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네. 고려아연이랑 비슷하죠. 1년에 꼬박꼬박 뭐 영업이익이 거의 한 뭐 700~800억, 많게는 한 10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놀스볼트의 소재 회사로 이제 선정이 돼서 스웨덴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네. 네, 양극재의 성능을 좀 높이는 CNT 도전재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공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에 밸류에이션이 붙어야 되는데 그 동안은 이제 회사가 이제 IR을 너무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간과돼 있어요. 네. 뭐 그밖에 또 뭐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조금 주가에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데 동원 시스템즈라는 회사. 네. DI 동일과 똑같은 이제 알루미늄 박을 하죠. 알루미늄 박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한참 SDI하고 콜을 진행하고 있어서 연내에 아마 납품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도 사업에 진입을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미
뉴스나 공시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계속 이제 찾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알파를 충분히 이제 가져갈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산업이 막 이렇게 좋고 막 뜨거워지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주변주로 쫙 퍼지잖아요. 온기가. 네. 그러면 꼭지다. 그랬었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왔네. 이제 뭐 배터리에 비읍자만 들어가도 주가가 오르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산업이 너무 명백하고 가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회사들조차도 이게 이제 그 시류에 타고 성장이 시점이 중요하지 한 1, 2년, 2, 3년만 기다리면 다 이제 올라가게 되는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알파를 찾는 노력을 하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투자 전략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 보유자는 보유자대로 또 미보유자는 미보유자대로 전략 세워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오늘 3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